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담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를 전망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측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최근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틀 전 북한은 접경 지역 군사훈련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 부위원장이 나서서 보류가 재고가 되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측의 차후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중하라고 경고하면서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보류 결정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예고했던 군사 행동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북한 인민군은 어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전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부대 재배치와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보류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비회의에선 다른 군사 안건들도 다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본 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도 화상회의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류 결정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20여 대를 철거하는 모습이 어제 포착됐습니다. 또 조선의 오늘과 메아리 등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어제 새벽 보도한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으로 당분간 남북 간 긴장 상태는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보류한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 70주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6.25 7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내놓은 발표문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남북 9.19 군사 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화상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의 말입니다. Remains very much focused on denuclearization, and it's a denuclearization that we believe can only realistically be obtained through a diplomatic process. I mean, that's certainly our strong preference. 헬비 차관보 대행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제에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대응 준비를 유지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포럼에 함께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진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무부는 북미 관계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로 되돌리고 싶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냈군요. 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서울지부가 마련한 화상 세미나에서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As touch as we are with the South, I mean, we're really unified in our view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We sincerely want to go back to June, 2018, and this was a really significant thing, having President Trump meet with Chairman Kim Jong-un. 남북 관계가 변화하고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다만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한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회원 등 5명도 집단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전입니다. 의정부시에 사는 이 50대 남성의 가족도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오후 늦게 부인과 고3 딸은 음성, 고1 아들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에 갔고 화요일 밤에는 스터디 카페에도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전학년 등교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생의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진 동호회원 10명 중 4명,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1명까지 모두 5명이 그제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야외에서 만났는데 감염된 것이냐는 의문에 방역당국은 모임 전체 동선을 살피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동호회원에 대한 검사와 접촉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로 복귀합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절로 들어간 지 열흘 만인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내대표로 복귀할지 여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자라며 국회 상황을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 아니니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 올라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강원도 화암사에서 만났고 어제 오후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여 투쟁이 예상됩니다. 주 대표가 복귀를 알리는 글에서 35조 원 추경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 외교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여야 간 기싸움이 더욱 팽팽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려잡았습니다. 지난 4월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내린 마이너스 2.1%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보다 2배인 2%포인트가량 더 내려서 마이너스 4.9%로 제시를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24일 세계경제 전망보고서 수정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2.1%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에서 두 달 새 0.9%포인트를 또다시 낮춘 겁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습니다. 두 달 전보다 1.9%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곳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 전망대로 올해 우리나라가 2.1%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경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두 차례뿐입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했고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엔 마이너스 1.6%였습니다. IMF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자체 경제 가동에선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이 일당을 체포를 했습니다. 신생아 2명을 데리고 있었고 아기 1명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신생아를 사고 판다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경찰은 광고를 추적해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각각 생후 20일, 2달 된 신생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신생아를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건네받았습니다. 이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한 달 급여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후 불임 부부 등의 최대 300만 원을 받고 되팔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경찰에 신생아 1명은 이미 팔아 넘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생아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이처럼 신생아를 사고 파는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신생아를 사기 위해 연락한 여성은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더는 임신이 안 돼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한국인 선원들의 피랍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어요.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앞바다에서고 피랍된 우리 선원이 모두 5명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선원들이 어디로 끌려가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아프리카 배낭 앞바다에서 현지 시간 24일 괴한들이 한국인 선원들이 탄 어선을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도 한국인 선원 5명의 피랍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베냉 코노투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와 어선 파너피 프론티어호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괴한들은 어선에 올라간 뒤 배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겁니다.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도주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코호토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이 발생한 것은 7번째라고 전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또 뉴욕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주요 지수가 2%대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10.16포인트 하락한 25,445.94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80.96포인트 하락한 3,050.33을, 나스닥 지수는 222.20포인트 떨어진 9,909.17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일 말에 만선을 내줬고 다우지수는 2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하락한 걸로 분석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 내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3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1.9포인트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4.9%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새 소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사건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건이 있었던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서장이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이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플로이드 목을 짓눌렀던 경찰관이 자신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다리아 에로 돈도는 현지 시간 23일 한 지역 일간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타트 리블의 한 기자는 2013년에 모든 경관들이 질식사 위험 훈련을 하도록 합의했는데 이행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로 돈도 서장은 경찰관들이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자세 때문에 생길 질식사를 방지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플로이드 목을 누를 쇼빈과 방치한 경찰관들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로 돈도 서장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뒤 쇼빈 등 경찰관 4명을 해고한 인물입니다. 그는 목을 누르는 기술을 위험해서 2014년에 규정을 바꿨다면서 체포된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앉는 기술 등을 사용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9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이틀 전에 전해졌었는데 다음 주면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브로스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910만 명 누적 확진자가 보고됐고 사망자는 4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 대응 사무차장을 지난주에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25 내지 50%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몇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화에 덧붙였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공동 발표문을 낸 한미 국방장관이 힘들게 이룬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북한은 북미 간, 남북 간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 회원 등 5명도 집단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35조 원 추경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윤미향 의원 의혹과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